세상은 넓고 할 말은 많다. 방구석. 다락방수다의 고피디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 최근이라 해봐야 어제 오늘 사이인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를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출시에 올라간 영상이 그 영상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배드민턴.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건 맞는데, 네. 직접 감사를 하지 못하나 봐요. 아무래도 정부 기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감사원이 타당하면 이제 그 기관을 감사를 하나 봐요. 직접 감사는 아닌 거죠. 외부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따로 있으니까. 모든 사조직들도, 사기업들도 감사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비서실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기관인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를 이제 요청하게 됐어요. 감사원에, 문체부에서. 그런데 왜 감사를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사를 요청을 했느냐? 네.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제일 최근에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을 이제 운영을 다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파리올림픽 참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파리올림픽 참관단을 운영을 했대요. 근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떴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뭔지 찾아봤는데, 파리올림픽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 무리가,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알 수 없는 노인 무리가 라고 적혀 있던데, 팀 코리아라는 옷을, 팀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인쇄된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양궁 경기장에서 상대팀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했대요. 어머. 그럼 이게 옛날 같았으면, 중국 같았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이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뭐 하는 것도 좀 하지 말아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건데, 단체로 상대팀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했대요. 네네. 이것만 봐서도 사실은 좀 약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나이 어린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회상, 예전에 이제 해외여행 나가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가서 했던 행동들을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누구냐는 건데, 전국의 지역자치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뭐 산하기관들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원래 관례대로 갔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세금으로 숙식과 경기장 티켓을 제공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파리올림픽 참관단인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뽑았고 왜 뽑았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감사 요청 이유이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그 후원사가 있잖아요. 보통 체육은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도 이제 나이키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이런, 이게 되게 광고가 많이 되잖아요. 저 입고 뛰니까 계속. 네, 그래서 스포츠 의류 업체들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자동차도 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체육은 당연히 이제 후원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비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공명정대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몇 개 기관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좋은 조건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독점 공급권으로 계약을 했대요. 한 기업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독점 공급을 계속, 공급권을 계속 줬지. 그러면 추정을 해보건데, 이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그냥 뭐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의 협의로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히 있다라고 말은 하기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말은 하긴 그렇지만 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이 됐대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계약법상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다. 맞아요. 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업체들이 들어온다라든지, 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업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선수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되게 많은 어떤 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제 페어하게, 공평하게, 특히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나라장터 안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서로 협의하고 뭐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한 그거조차도 귀찮았나? 아니지.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뭐 그 문제 소지가 되려면 될 수 있는데 뭐 그 안에서 뭐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는 약간 일말의 여지가 있는 그렇게 이제 줄타기 같은 것들을 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비슷한 건데 수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일거리들을 금액하고 상관없이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필요해. 그럼 이걸 공개 입찰하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할 수 있어. 아니면 3천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이런 금액들이 이제 기관마다 다 다른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수의 계약을 과도하게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공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봐도 이게 먼저 견적을 받거든요. 네. 그럼 이게 1억짜리야. 그럼 수의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럼 1억짜리를 4개로 쪼개는 거야.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러면 만일에 3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 이 1억짜리를 한 업체하고 다 수의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야. 3.3. 이게 되게 웬만한 기관에서는 일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다 나오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얼마나 진짜 뻔뻔한 일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 선수단 회단식을 일방적으로 그냥 취소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목표 정한 게 있는데 이게 금메달 5개 이 정도 순이었어요. 네. 정도였는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메달 이번에 13개 땄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항에서 성대하게 환영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건 예전에는 카퍼레이드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꽃가루 뿌리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환영식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팬들도 모여 있고 기자들도 되게 모여 있었는데 그냥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이 그냥 소감문을 혼자 낭독하고 일부 선수만 간략하게 인터뷰하고 끝.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런 언지를 줬는데 문체부의 말을 안 들은 거지.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뭘 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중간에 누군가가 틀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일단 스포츠 외교라고 하는데 일종의 홍보 부스를 차려서 그 근처에서 뭐 K-팝 공연도 하고 문화체험 행사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딱 봐도 돈이 이제 일단은 사용이 되겠죠.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보좌 뭐 예를 들어 이 회장단이 사실은 스포츠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선수 출신. 그리고 뭐 자문위원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방만하게 되게 많이 이제 고용을 했나 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사업 관리 부실이라든지 불공정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한 10가지 미만으로 되게 있어 보였나 봐. 10가지나요? 10가지 미만. 그러니까 10개는 안 되는데 등이니까. 그래서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잘했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라든지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협회만 하더라도 선수들에게 강요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강요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람마다 발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애들 신발을 사다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260이? 다 260이 아니잖아. 뭐, 볼이 더 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드민턴 채잖아요. 그렇죠. 채와 관련된 거. 그 감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선도 들어가고. 물론 규격 안에 있는 거면 어떤 제품이든 사용해도 되는데, 이 선수가 평생을 이제 배드민턴만 치고 살아오다 보면, 그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 손 딱 맞는 거, 자기 손에 맞고. 그립감도 좋고. 그렇지. 익숙한 거. 보통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야구 선수도 보면 자기가 항상 주문하는 데서 주문하거든.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 후원사를 강요를 한 거야. 무조건 야 니가 안 돼. 야, 뭐 무슨 니가 뭐 그런데도 금메달 딴 게 사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그 요넥스라는 배드민턴 전문 기업이고 일본 업체예요. 이 업체의 후원금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업체의 제품은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불합리한 거잖아. 그리고 일부 후원금도 선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걸 선수한테 직접 줬는데 예전에는 자기들이 협회가 받아가지고 슈킹이 된 거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축협은 완전히 많아요. 최근에 홍명보 감독 선임하고 정몽규 협회장 클리즈만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제 사선을 바라보고 있고 사선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 내부 직원들마저 사선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정몽규는 쌩까고 오히려 자기 자서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청하다. 축구를 잘 모른다. 그리고 홍명보는 또 홍명보대로 감독을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임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난 안 한다. 난 지금 울산 감독이고 내가 가면 국내 리그는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절대 안 간다. 가면 안 되고. 그런데 하루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죠.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루 만에 나는 다 버리고 한국 국가대표팀만 마음속에 두고 하겠습니다. 다 욕하는데 그래놓고 최근에 감독한 이후에 2경기를 했습니다. 9월 5일에 팔레스타인하고 했는데 졸전 끝에 무승부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내전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피파 랭킹 10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97인가 96. 그럼 우리는 22인가 23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가 이겨야 돼. 월등 이겨야 돼. 그런데 심지어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무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없어. 팀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머리에서 채워서 나왔군요. 그런데도 비겼지. 이때 되게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없다. 이강인과 손흥민까지 써서도 팔레스타인에 무승부를 했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5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만이랑 그 오만 현지에 가가지고 붙었는데 오만도 73입니다. 근데 손흥민하고 이강인 2명 때문에 이겼어요. 그날은 손흥민이 긁히는 날이었어. 그런데 이날 역시 뭐 뒤로 패스하고 D자 패스하고 이래가지고 U자형 패스니 뭐니 해가지고 전술이 없었다. 클리즈만처럼 전술이 뭔지 안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홍명보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이게 전술이었다. 누가 봐도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티키타카 하면서 이겼는데도 자기는 그게 전술이었대. 그게 전술이 손흥민인 거지. 그래서 이 홍명보는 자신이 전술이 없다. 이런 걸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더 화가 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축구를 보는 팬들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날 똑같이 일본이 중국하고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 중국을 무려 7대0으로 이겼어요. 대승을 했지. 근데 우리는 오만을 진짜 3대1인가 3대0인가 이렇게 이겼는데 난 안 봤어요. 화가 나서 안 봤어요. 본다고 앉아 있었잖아요. 있는데 전반전까지 1대1이더라고. 1점 먼저 놓고 나중에 1점 주더라고. 그 화가 나서 끄고 갔어요. 그냥 잤어요. 왜냐면 기대치가 없으니까. 보면 욕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갔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홍명보가 전술이 없는데 이 양반을 감독으로 올리면서도 이게 페어하지 못했고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 그 전에 그 해외 감독을 찾고 뭐 면접을 보러 이임생 기술위원회 뭐 제일 높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못 들이매는 거예요. 그 어떤 점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에 클리즈만이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 선임 과정도 석연치 않은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70억을 얘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해결이 잘 안 됐는데 클리즈만이 점수이 없어서 쫓아보냈는데 또 똑같이 비슷한 한국의 클리즈만인 홍명보를 왜 올렸냐. 왜 그 과정이 공정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정몽규가 3선을 넘어서 4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바로 정몽규다. 왜냐면 나는 이제 야구빠긴 하지만 월드컵은 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나마 비비는 건 뭐 축구하고 야구 이런 거밖에 없는데 지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양궁협회를 봤잖아요. 양궁협회는 되게 페어하니까 항상 우리가 전 세계 1등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축구는 그래도 16강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력이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난 2, 3년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었는데도 계속 퇴행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체육법상 대한축구협회 내규상 사선은 하기 힘들어요. 대한체육회 인가가 있어야지 사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엮여져 있는 거지. 대도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장이,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회장이 인가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하려고 하죠? 욕을 이렇게 먹으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현대자동차 얘기가 나와야 되고, 현대산업개발, 원래 현대자동차가 정몽규 아버지가 일으킨 회사예요,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장자 승계에 따라서 쫓겨난 거지.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부자인데, 현대가인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변두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보여주려면 오래 남아가지고 이게 해야 돼. 현대가가 원래 예전부터 축구하고 뭐 체육협회 회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 욕을 먹으면 장수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한체육회 회장이 누군가? 이기홍이라는 사람입니다. 1955년 충남 논산 출생이고 1985년에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의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는 처음에 밀어줬겠지. 우성산업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창업주이기도 하고 대한카누연맹 회장과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거쳐서 2016년에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육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행정가로 이렇게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총재의 집권 여당이었던 것 같은데 총재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지금은 동시에 IOC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기홍, 정몽규 이 두 사람이 갑진이적으로까지 불립니다. 거의 을사오적에 필사하는.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잖아. 갑진이적. 잘 지었다. 누가 지었는지. 정몽규도 그렇지만 체육이랑 이기홍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IOC 위원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교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되게 몸도 땅땅하고 그래서 이제 IOC 위원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두 거시기는 체육조차 해본 적이 없어. 국민들은 이 대한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을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스포츠의 거룩한 그런 어떤 대표자로 생각하는데 걔들은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거지. 직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이기홍 회장, 이기홍 맞죠? 갑진이적 이기홍 회장이 수영연맹 회장을 할 당시에 박태환이 2012년에 올림픽 포상금 5천을 받았어요. 은메달을 따고. 이거를 슈킹을 하고 유소년 육성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증거 자료도 뭐 냈는지 언제인지.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박태환이 동의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은 물어봤죠. 그러니까 왜 슈킹을 했냐. 알고 보니까 이 박태환이 천신만고 끝에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뭐 선수가 되니 뭐 그러니까 출전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되게 훈련하기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는데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고했다고 5천만 원 보상금이 이제 후원사에서 내려왔는데 박태환은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 회장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박태환이 스타였으니까 폐막 행사에 참석해라. 그리고 수영 행사가 있는데 참석해라. 계속 행사를 참석을 요구를 한 거야. 무리하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박태환이 힘드니까 정중히 거절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괘씸죄다. 그리고 선수에게 줄 보상금을 자기가 슈킹을 한 거지. 나쁘다. 그러니까 이 일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박태환 본인이 말을 안 들었으니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얘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가 돈을 슈킹을 했는데 박태환이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 적반하장이네. 딱 그 꼴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야. 상식이 다르고. 이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심석희라고 있었어요.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조재범이라는 코치가 성추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심석희 앞에서 조재범을 다시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심석희가 당시에 쇼킹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직권 남용도 있었고 그리고 공금 횡령 등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대한체육회 회장까지 됐는지. 이래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단체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 재선에
성공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막말이 여러 번 문제가 됐는데 배국에 한때 학폭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명한 선수고 힘이 좋은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가해자가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됐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막말로 갑질을 했다. 이래서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머릿속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총재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난 이해가 됩니다. 말은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사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약간 나는 귀족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의 행태들이죠. 그리고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사유화 논란까지 생기고,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2일 날 연임 제한 폐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파리올림픽이 직전이었잖아. 그래서 잠깐 참았어. 문체부에서 잠깐 참았어요. 그 연임 폐지하려면 해라. 대신 올림픽 끝나고 정부 지원금 4,200억을 다 끊을 거다. 모조리 삭감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문체부 장관이 윤천 장관인데, 윤천 장관이 그때는 뭐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좀 약간 밑상이었는데 이제 좀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뭔가 늘었나 봐. 그래서 온 국민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익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기홍이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비꼬았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체육회의 맞불, 문체부 감사를 환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유치함이 극치죠. 이게 초등학생들이 한 행동인 거야. 사실 이거 반장이 줄반장 보고 야, 니 저번에 그거 했던 거 내 선생님한테 말할 거다. 니 잘못한 거 애들한테 돈 삥 뜯은 건지 돈 걷은 건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걷는 거 내가 봤으니까 내 선생님한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이 줄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해라. 니 저번에 스승의 날 때, 예를 들자면 스승의 날 때 자포가 하자는 거고. 거기 스승의 날 때 니 돈 모은 거 나도 선생님한테 말할 거다. 이게 진짜 초등학생도 안 할 이런 유치한 행동을 말 그대로 이게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거지. 야, 니도 털면 먼지 안 나올 것 같나? 이건 사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넘어갔겠지, 유야무야. 근데 문제는 국민이 그런 걸 잘 몰랐을 때고 관심이 없었을 때고, 지금은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대한체육회와 축협회장 그리고 감독 등등을 증인 신청을 줄줄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겠지. 팝콘각이네요. 이 뭐 팝콘각인데 어째 될지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수다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